네, 안녕하세요. 저는 네이버 카페에서 시장 진단, 추천주, 주식 관련 강의 등등 주식 관련한 다양한 컨텐츠를 제공하고 있는 슈퍼몽키라고 합니다. 네이버 카페명에 슈퍼몽키라고 검색하면 찾으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은 하루의 특징주를 정리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관심주를 뽑는 효과를 노립니다. 또한 전반적인 시장의 주요 섹터를 정리해 봄으로써 시장 마감을 하고 시장 흐름을 보는 눈을 키워줄 겁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주식들 정리를 하는 게 쌓이면 한국 증시 2,000개의 주식을 한 번에 다 알진 못해도 나중에는 거의 대부분의 종목을 다루는, 그리고 본인이 잘 알게 되는 그런 수준이 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실력과 진정한 주식 투자를 추구하고자 하고, 영상이 그 과정에서 전달력이 더 좋기에 만들어서 제작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4월 4일 목요일 시장 마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시장 상황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상해 증시 긍정적인 모습 보여주면서 오늘도 강세를 이어가 줬고요.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최근에 지속적으로 강세를 이어가는 도중에 중간중간 쉬어가면서도 계속 강세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미국 지수 선물이 보합세 혹은 약세 상태이기 때문에 내일 시장은 조정을 받거나 혹은 약세를 보일 수도 있겠다. 그 정도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유럽 증시도 미국 증시와 거의 비슷하게 움직여주기 때문에 같이 움직여주는 측면.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런 이제 빅텍의 발작으로 인해서 특별히 굉장한 악재가 있었다기보다는 이제 빅텍의 발작으로 인해서 또 투심이 순간적으로 흔들리면서 장중에 급락이 한번 나와줬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여러 번 있었던 그런 빅텍의 발작과 어떤 급락, 북미 정상회담 결렬 이후에 좀 자주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죠. 그래서 오늘도 그런 움직임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는 비슷하게 흘러갔고요. 국내 증시 같은 경우는 평소에도 누누이 말씀드리듯이 해외 시장이 움직이는 것만큼의 그런 강력한 움직임은 지수상으로 잘 보이지가 않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의 좀 특성이고요. 좀 덜 움직인다는 거. 그리고 상대적으로 좀 약하죠. 떨어질 때는 많이 떨어지고 올라갈 때는 잘 못 올라가고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또 항상 그런 것만은 아니고 또 올라줄 때는 또 이유가 있어서 올라줄 때는 또 확확 올라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절대적이진 않지만 전반적으로는 좀 그렇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순매도로 그때 빅텍의 발작 때문에 순매도로 전환했다가 결국에 외국인 순매수로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코스피, 코스닥, 코스피는 별로 영향을 안 받았고요. 빅텍이 발작을 할 때도 단순히 어떤 뇌동매매적인 성향이 있었죠. 빅텍이 발작했다고 해가지고 코스닥만 좀 강하게 흔들리는 모습, 코스피는 그렇게 크게 흔들리지는 않는 모습. 수급상도 사실 외인기관의 수급이 변화가 없었는데 코스피에는 외인기관의 수급이 변화가 없었으나 코스닥은 외인기관의 수급이 엄청나게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조금씩 계속 다른 측면이죠. 같은 이제 대한민국 증시라도 두 가지 지수가 다르게 반응한다. 한 번 더 그냥 말씀을 한번 드리고, 종목이랑 상승기대 관심주 한번 체크를 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리를 하면 되겠어요. 자, 일단 오늘 좀 강하게 그리고 집단적으로 움직여준 반드시 체크 한번, 또 이런 거 있으면 체크 반드시 해줘야겠죠. 에이프로젠 KIC랑 HNG, 에이프로젠 HNG랑 그리고 에이프로젠 제약, 이렇게 해가지고 세 가지 강하게 움직여줬죠. 이름만 봐도 연관이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도 에이프로젠 KIC, 일단은 먼저 말씀드리자면 가장 거래대금이 풍부하고 거래량도 풍부하고 상승세도 가장 강한 에이프로젠 KIC를 관심주로 일단 넣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넣어두도록 하고요. 일단 지금 뭐가 부각이 됐느냐, 일단 루미마이크로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루미마이크로 전환사채 200억짜리 투자 결정 소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비빌이 4월 22일짜리 전환사채 200억 투자 건이 있고, 그리고 에이프로젠
이라는 회사가 비상장된 지금 회사가 있는데 에이프로젠 제약 아니고 그냥 에이프로젠이라는 이름의 비상장 회사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우회 상장 격으로 해가지고 합병을 시킬 것이냐 그것 때문에 지금 이슈가 있는데요. 그래서 합병 생각은 있다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고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렇게 된 건 없는데 지금 상반기 중에 그 올해 중에 이제 주관사 상장 주관사 선정하고 뭐 그렇게 할 계획이 있다라는 그런 소식 그런 것 때문에 지금 합병 관련 이슈를 보유하고 있는 주식으로서 지금 그런 합병 관련 설이 다시 재부각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움직여준 김에 같이 움직여줬고 그리고 기술적으로도 거래가 터져주면서 좀 관심을 받으면서 수급세가 확 몰려버리는 그 중에서도 KIC가 가장 강하고 대표적이니까 KIC를 관심주로 두고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섣부른 대응보다는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지켜보는 게 좋겠고요. 뭐 내일이나 뭐 내일 정도 되면은 움직임이 조금 보이겠죠.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지. 그래서 일단은 지금 상한가로 잠겨버린 상태죠. 상한가로 도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에이프로젠 KIC, 에이프로젠 HNG, 에이프로젠 제약, 에이프로젠 합병 관련주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정리 한번 하시면 되고 그 중에 KIC가 가장 수급세가 강하고 강세가 강하고 확실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C트리입니다. C트리 같은 경우는 세계 최초로 아픽사반 장기지속형 주사제 원천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상한가로 마감을 해줬고요. 강하게 상한가로 잠긴 모습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인 변동성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 관심주로 두도록 하겠고요. 추가적인 움직임 보면서 공략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C트리 관심주로 두고요. 뭐 같이 움직이고 뭐 집단적인 이슈를 이루고 이런 건 없는데 그 최근 들어가지고 최근 몇 개월 사이에 그런 게 좀 있어요. 특허라던가 어떤 기술 개발이라던가 이런 거 관련해가지고 좀 잘 움직이는 측면이 있어서 C트리도 그런 측면에 있어가지고 지금 뭐 상한가를 도달하긴 했지만 원래 뭐 다양한 주식들이 지금 바로 뒤에 살펴볼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도 이런 추가적인 움직임들을 많이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C트리도 좀 움직임을 봐서 상황을 봐서 접근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C트리 관심주 그리고 뭐 바로 넘어가죠. 현대바이오도 마찬가지로 관심주로 두겠습니다.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는 이제 재료는 저번에도 이때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 설명 안 드렸나요? 드렸었나? 기억은 안 나는데 뭐 기록을 찾아보면 있겠죠. 근데 어쨌든 그 지금 현대바이오 대주주가 CM팜이라는 회사인데 CM팜이 쉽게 얘기해서 췌장암 관련해 가지고 신약 치료 후보물질 그게 효능을 어느 정도 확인했다라는 그런 소식과 함께 급등세를 만들어 줬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씌워주고 기술적인 지지와 함께 상승을 했는데 최근에 4월 1일자 공시를 보면 그 CM팜과 이제 특별관계자가 현대바이오에 대한 지분을 확대했다는 그런 소식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과 관련해서 또 추가적인 호재와 어떤 기술적인 이유 그리고 수급이 더 몰리게 되면서 그런 이유들 때문에 수급이 몰리게 되면서 기관계 순매수 조금 들어왔고요. 근데 거의 의미 없고 개인의 매수세가 굉장히 오늘 거래량의 대부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바이오도 관심주로 두겠고요. 지금 뭐 다른 주식들도 그런데 특히나 이런 현대바이오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많이 오른 주식들 같은 경우는요 내가 접근을 했는데 생각보다 움직임이 내 예상과 다르다라고 하면은 좀 빠르게 짧게 손절을 하고 나오는 게 좋습니다. 그거는 괜히 길게 보다가는 이런 경우에는 길게 보다가 자칫 잘못 꼬이면 한 방에 무너지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 한 방에 무너진다는 게 무슨 말이냐? 내 계좌가 한 방에 무너진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솔직히 뭐 그 떨어지는 주식들 중에서도 회복되는 주식들도 많습니다. 제가 그걸 모르는 바가 아니죠. 당연히 아는 거고 뭐 기다리면 올라오지 않겠느냐. 뭐 실제로 기다려서 올라오는 경우 많죠. 많은데 이제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는 부분. 일단은 추세가 이탈되거나 내 손을 벗어나게 되면 어디까지 떨어질지 모르고 그리고 뭐 10개 중에 9개가 회복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 중에 조금만 회복이 안 되는 주식들이 반드시 나오거든요. 그런 회복이 안 되는 주식들이 마이너스 50%, 마이너스 90% 이런 식으로 계속 떨어지는 경우가 분명히 생깁니다. 주식 투자하다 보면.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런 리스크를 중화시켜서 중화시키기 위해서 특히나 모멘텀 투자, 그러니까 뭐 이런 식으로 보면은 그 모멘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유리한 게 뭐냐면 굉장히 상승률을 높게 가져가는 그런 주식들을 발굴하고 그걸 누릴 수가 있어요. 그런 혜택을 누릴 수가 있는 대신에 당연히 상승폭이 크니까 하락폭도 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손절로서 관리를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는 일단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느 정도 선에서 내가 손절을 할 것이냐라는 걸 정해야겠죠. 손절폭을 크게 두면 둘수록, 손절폭을 뭐 크게 두면 둘수록 손절선에, 그러니까 손절 가격에 닿기 전에 반등하는 주식들이 더 많이 있을 수 있겠죠. 하지만 손절폭이 크면 클수록 단점이 뭐겠어요? 손절을 했을 때 데미지가 커지겠죠. 그거는 일장일단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뭐 상황에 따라 다르게 두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거는 뭐 어차피 추세가 이탈되면 답이 없다라고 생각되면 손절폭을 짧게 두고, 혹은 손절을 짧게 하고 상황 봐서 다시 재진입하겠다라는 전략을 세워도 되고요. 그래서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게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손절을 크게 보든 작게 보든 다 장단점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황과 맞게 종목에 맞게 내가 생각하는 판단에 맞게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나는 손절폭을 조금 더 보고 싶어, 조금 길게 보고 싶어 하면은 내 손절이 됐을 때, 만약에 손절이 됐을 때 더 큰 리스크를 떠안는 거를, 더 큰 손실이 나는 것을 내가 리스크를 떠안고 그렇게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자기 이해만 제대로 하면 돼요. 그리고 근데 보면은 사람들 중에 제가 잘못됐다고 말하는 건 뭐냐면 무조건 버티면 오를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것과는 태도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납니다. 그래서 내가 손절폭을 크게 본다면 나는 손절이 많이 날 것이다, 이거를 알고 하는 사람과 나는 무조건 크게 볼 거야, 뭐 무조건 기다리면 올라올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그 리스크에 대한 태도가 다르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주가가 하락을 해서 정말로 안 좋은 상황이 왔을 때 어떻게 대응하느냐도 미리 태도가 다르기 때문에 대응도 다르겠죠. 그래서 무조건 이게 좋다라는 건 없습니다, 사실. 무조건 이게 좋다라는 건 없고, 제가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무조건 이렇게 하면 성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사기꾼일 확률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런 거는 피하시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었죠. 뭐 여러 번 말씀드리고 있죠. 그래서 뭐 반드시 돈을 벌어다 주겠다, 뭐 무조건 이렇게 하면 성공한다, 이런 거는 맞지 않습니다. 다 일장일단이 있는 거고 상황에 따라 다 다른 거고요.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 내가 흑자, 그러니까 장사로 치면 흑자, 투자에서는 순이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순이익 혹은 손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안 좋은 상황이 있더라도 괜찮은 전략을 유지하고 마인드를 유지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다라는 거를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고, 하지만 뭐 물론 손실이 나거나 이러면은 기분은 안 좋아지고 분위기 안 좋아지고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으로서 감내를 해야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어쨌든 간에 그렇다는 거. 그래서 손절을 할 때도 그런 측면을 알고서 매매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측면조차도 생각을 안 하고 주식 투자에 뛰어들고 함부로 막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엄청 많습니다. 정말 많기 때문에 또 이런 얘기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항상 상황에 따라 종합적인 판단, 현명한 판단 하시길 바라겠고요. 그래서 관심주는 여기까지 있고, 뭐 다른 기타 상승 주식들이나 기타 주식들 같은 경우는 슈퍼문키 주식 투자 네이버 카페에 정리를 해 놓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같은 경우도 뭐 생각나는 대로 이것저것 말씀을 드렸는데 또 요런 팁들 영상에서 하나 풀도록 하겠고, 뭐 아직까지는 하고 있진 않지만 나중에 뭐 다양한 영상이라던가 교육 프로그램이라던가 이런 것도 다 계획 중에 있으니까 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 구독하셔서 챙겨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뭐 카톡방이나 뭐 추천주나 이런 것도 이용하시면은 나름대로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고생하셨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하고 또 경험 쌓고 느끼는 바를 하나하나 축적해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항상 도움이 되기 위해서 고군분투, 고군분투라기보다는 항상 도움이 되어 드리기 위해서 현명한 방법으로 어떤 방법이 있을지 항상 고민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고생하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오겠습니다.